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지킴이 아나운서 장예은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이나 펀드 많이 하시죠? 그래도 역시 소중한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 재테크는? 네, 바로 예금일 텐데요. 그런데 내 돈을 저축해둔 은행이 갑자기 파산했다면? 그래서 내 소중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세상에 그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관, 필요한 제도가 뭘까요?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조금 생소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금보험공사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서 함께 해왔는데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바로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인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공사는 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제도죠.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떤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6개 업권의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개수는 2021년 현재 280개사가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들은 모두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외국계 금융회사들도 보호가 될까요? 외국계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셨더라도 불안, 걱정 딱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금융의 인가를 받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 역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전혀 보호받지 못하냐고요? 이들 업권이 자체 운영하는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조금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훨씬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궁금한 점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금자분들께서 예금보험공사에 많이 하시는 질문을 답변해 드릴게요. 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에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먼저 금융회사에 예치된 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개인의 일반보험 등 원금 보장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많으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은행을 살펴보면 많은 예금자분들이 갖고 계신 예적금 상품들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화예금, 퇴직연금 적립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예금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한편 CD, RP 및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신탁과 같이 이 투자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들이나 채권적 성격의 상품들은 비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증권투자자 예탁금, 현금 잔액, 퇴직연금 적립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자 예탁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탁금은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금전을 뜻하는데요.
주식 등 증권 거래에 사용되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은 보호되고 있지만 선물, 옵션 거래 등의 파생 상품 거래 예수금, 주식 청약에 사용되는 청약자 예수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외에 퇴직연금 적립금, 변액보험계약, 최저보장보험금 등이 보호되는데 이 부분은 4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종금사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 CD, RP 등은 보호되지 않지만 종금사에서 발행한 CMA는 보호되고 있어요. 증권사 CMA와 다르게 적용되니까 기억해둬야겠죠?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은행에서 보호받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동일하게 보호되는데요. 하지만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은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상품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일반 예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처럼 원금 보장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채권 성격의 금융상품이나 펀드와 같이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주는 상품 설명서나 통장 등에서 해당 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내 예금 금액 중 얼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한도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는 보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